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휴먼 IK죠. 마야에 있는 휴먼 IK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그런 아주 간단한 게임을 개발을 하실 때 캐릭터 세팅을 아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휴먼 IK 같은 경우는 뭐 장점도 많고 단점이 많은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써봤습니다. 장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언급한 거랑 마찬가지로 세팅 자체가 되게 간단해요. 뼈 세팅에서부터 뭐 컨트롤러 거의 여러분들이 수작으로 만들지 않을 정도로 되게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 형태의 캐릭터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2조 캐릭터 세팅하시는 데는 충분히 많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IKFK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만약에 마야에서 이 휴먼 IK를 쓰지 않고 IKFK를 세팅하는 애니메이션을 뭐 구현을 한다 할 때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휴먼 IK는 되게 그게 잘 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재사용, 리타겟팅. 이게 어떻게 보면 휴먼 IK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만들어둔 애니메이션들을 형태가 다른 캐릭터한테 얼마든지 계속해서 재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으로 보면은 다족 세팅. 여러분들이 만약 모션 빌더를 사용하신다면 모션 빌더에서는 사족 세팅을 하실 수 있는데 마야에 있는 휴먼 IK를 이용하시면 이 사족 세팅은 한번 시도는 해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거의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약간 그 과장이 섞인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치하고 이제 스쿼시 세팅이 필요하시잖아요. 그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약간 조합을 하면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을지 모르나 되게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힘들고요. 그리고 휴먼 IK 같은 경우는 T자 형태로 최적화되어 있어요. 캐릭터가 T자일 경우에는 잘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고 세팅도 쉬운데 이 T자가 아닌 A자라든가 A자에서 좀 더 변형된 포즈 같은 경우는 휴먼 IK로 세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건 제가 나중에 떻게 하면은 잘 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장단점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주로 퀵 리그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히 캐릭터를 세팅하는 방식을 일단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T자 형태가 아닌 A자형 캐릭터를 이제 세팅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그 세팅을 한 다음에 휴먼 IK로 리타겟팅 할 때 문제없이 돌아가게 어떻게 하는지 그런 팁 같은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마야에서 바인드 스킨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포즈 에디터를 통해서 좀 더 리깅 이 바인딩 된 캐릭터죠. 그걸 좀 더 깔끔히 마무리 짓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얼굴 세팅하는 거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캐릭터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캐릭터는 제가 컨텐츠 브라우저를 통해서 불러오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캐릭터 중에 뭐 좀 간단한 캐릭터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 워크스페이스를 좀 많이 바꿔놨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세팅하기 편하게끔 제가 일단 바꿔놨고요. 그리고 쉘프 같은 경우도 중간에 보면 세팅하실 때 여러분들이 쓰는 명령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미리 위에 이렇게 좀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캐릭터 세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저 캐릭터 보면은 그렇게 복잡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굳이 캐릭터가 만약에 손가락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스트레칭이 되거나 스쿼시 되는 애니메이션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에서 진짜 간단히 쓰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퀵 리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 좌측 상단에 리그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스켈레톤 하단에 보면은 이제 퀵 리그라고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 퀵 리그 같은 경우는 별다른 세팅 없이 여러분들이 캐릭터 뼈에서부터 컨트롤러 그리고 바인드까지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데 정확도는 좀 높은 편이나 이 캐릭터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랑 똑같은 이종 캐릭터지만은 문제가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꼬리가 있어요. 제가 한글로 되어 있네요. 꼬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리그 누르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모든 컨트롤러랑 뭐 그런 게 다 세팅이 될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엄한데 이렇게 위치가 잡혀 있죠. 자, 이유가 뭐냐면은 이 꼬리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꼬리가 없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됐을 건데 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일일이 약간의 수작업을 통해서 이걸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제가 지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고 플러스에서 지오메트리를 등록을 시켜주시고,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가이드가 중요한 게 가이드에 통해서 나중에 뼈가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항상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약간 옵션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가이드 세팅스가 있어요. 딴 건 없고, 뭐 척추뼈 개수라든가 목뼈,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쇄골뼈가 되는데, 뭐 일반적으로 뭐 모바일 게임에 쇄골뼈까지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0으로 놓고 크리에이터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뭐 이제 캐릭터의 복잡도에 따라서 약간 시간을 걸릴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 하단에 보면은 이상한 뼈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레퍼런스 뼈라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는데, 얘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몸이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단 바닥에 위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뼈의 위치, 가이드 위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말했죠. 이거 휴먼 아이캔은 T자에 가장 가깝게 세팅을 하셔야지 좋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T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팔 보시면은 약간 어때요? 높낮이가 있죠. 그 다음 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세팅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일렬로 다 맞춰놓고 세팅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 그렇게 먼저 할게요. 그래서 폴리곤으로 숨긴 다음에 스냅 포인트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한번 스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에서 보면은 정확히 일렬로 돼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여기 다리도 마찬가지로. 자, 얘는 스냅 포인트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한쪽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미러를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오메트리를 불러와서 위치를 잡아주죠. 그렇죠? 얘는 한 이쯤이면 될 것 같고, 팔의 위치, 구부러지는 방향, 그 다음 손 위치, 손목 위치겠죠? 해주고, 손가락은 제가 나중에 세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손가락이 안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릎 위치, 그렇죠? 무릎 위치. 다음 되도록이면 제가 그랬죠. 직선을 항상 유지하는 게 좋다. 부득이한 경우 살짝만 움직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직선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가 한 이쯤 되겠죠? 그리고 다리 위치, 자, 여기 잡아주고, 허리. 옆에서 본 모습 볼까요? 네, 괜찮고, 무릎을 조금 더 앞으로 보낼까요? 그리고 이 뼈가 될까요? 좀 뒤, 다음 발목뼈, 복숭아뼈. 위치. 다음 뭐 발가락의 위치.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제가 발가락을 안 넣었어요. 발만 넣었죠. 그래서 만약에 발가락이 필요할 경우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캐릭터로 해가지고 발가락까지 다 세팅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굳이 캐릭터가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 보여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까지만 딱 할게요. 딱 하고 뭐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목 위치 괜찮고, 머리 위치, 그래서 쭉 위에다가 이 정도면은 뭐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대편
선택을 하고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좌우 대칭으로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가이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엔 뭘로 할까요? 뼈를 이제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이제 뭐 약간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기본 세팅으로는 뼈하고 컨트롤러를 같이 만드는 세팅이 있고, 아니면은 나는 컨트롤러는 나중에 만들어도 되니까 컨트롤러는 나중에 만들고 뼈만 만들어서 꼬리뼈를 다시 만들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컨트롤러까지 다 만들어 버릴게요. 자, 누르면은 컨트롤러가 완성이 됐습니다. 바인드 스킨이 여기 있어서 바인드를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꼬리뼈를 제가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바인드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닫고, 휴먼 IK 세팅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래서 휴먼 IK는 제가 그랬죠. 제일 좋은 게 IK, FK를 여러분들이 같이 하실 수가 있고, 자, 마찬가지로 팔도, 자, 이렇게 팔도 보시면은 뭐 IK 애니메이션 할 수가 있고, 다음 내가 원하는 뼈를 선택을 해서 자, FK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휴먼 IK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게 포즈를 잡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여기 풀바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풀바디를 안 움직일 경우에 이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풀바디의 장점은 내가 팔을 이렇게 옆으로 쭉 밀었을 때 일반적으로 더 이상 팔이 안 움직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같이 반응하면서 팔까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보다 자연스러운 포즈를 빠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꼬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먼 IK 이 패널에서 여기 있는 컨트롤러를 다 일단 끄시고 여기 있는 뼈를 누르게 되면은 뼈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꼬리뼈를 또 만들어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뼈의 크기가 좀 너무 커가지고 보기가 힘들어요. 마야에서 이게 뼈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뼈의 크기 보면 지금 현재 1.5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여볼게요. 그래서 1로 놓으시면 되는데, 자, 1로 놓게 되면 어때요? 얘만 되죠. 다른 것들은 다 안 돼요. 왜냐하면은 딱 봤을 때 이게 하이라이키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건 얘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했기 때문에 얘 밑에 있는 얘들은 다 패런트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패런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뭐 가족처럼 묶고 그룹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얘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패런트가 되고 얘가 이제 차일드가 되는 거죠.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선택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엄밀히 따지게 되면은 얘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디우스를 여러분들이 바꾸더라도 선택한 얘만 바뀌지 다른 얘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내가 선택한 얘를 기준으로 얘 속에 있는 모든 얘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해서 셀렉트에 보시면은 하이라이키라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얘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흰색으로 됐죠. 자, 마야에서는 색깔이 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은 녹색으로, 연두색으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 시프트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 선택한 것들은 흰색으로 되고 최근에 선택한 얘는 연두색으로 바뀌게 돼요. 보시면은, 그쵸? 얘네들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elect hierarchy 했을 때 다 선택이 되고 reduce 값을 뭐 1 하고 놔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항상 reduce는 1로 놔둬요. 자, 그리고 이걸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럼 물론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은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조인트에 있는 레디우스 같은 경우는 각각의 조인트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 조인트는 좀 더 크게, 뭐 허리 조인트는 좀 더 작게, 그래서 각각 조절할 때에는 이 오브젝트에 있는 그 조인트에 있는 레디우스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모든 조인트들을 한꺼번에 크기를 디스플레이 하고 싶을 때에는 디스플레이 가셔야 되겠죠.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조인트 사이즈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모든 조인트는 그냥 1이라고 놔두고 나머지는 이걸로 이용해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좀 5 정도 할까요? 자, 다음은 이제 진짜로 꼬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드 뷰로 가서,
자, 조인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크리에이트에서 크리에이트 조인트 눌러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찔러고 클릭하고요. 클릭하고 자, 자, 엔터 버튼 눌러줍니다. 뼈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만큼만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레디우스 값이 뭐 약간 다르죠. 이 같은 경우는 미리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등록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조인트에서 옵션을 열어서 레디우스 값을 항상 1로 유지하게끔, 그렇죠? 레디우스 항상 1 하게 되면은 그릴 때 항상 1로만 돼요. 저는 이렇게 세팅해서 미리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뼈를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그걸 이제 패런트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결하실 때 얘가 최고 상위 노드가 되겠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얘 선택을 하고 Shift 누르고 최고 상위 있는 얘 선택을 해 주시고 패런트는 에디트에서 패런트라고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축키는 P로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고 P 눌러 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꼬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물론 각각의 조인트를 선택을 해서 로테이트를 하면서 FK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잡아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를 조정하는 데는 FK가 있고 IK가 있겠죠. 뼈를 한꺼번에 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K가 이제 크게 보면은 두 종류로 있어요. 그래서 IK 핸들이 있고 IK 스플라인 핸들이라는 게 있어요. IK 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팔이나 다리 같이 세팅하실 때 쓰시면 되고, 스플라인은 뭐냐면은 이제 커브를 이용해서 뼈들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여러 개 있는 뭐 꼬리라든가 아니면 뱀 같이 뼈들이 많이 있는 것을 한꺼번에 컨트롤하고 싶을 때는 이 스플라인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스플라인 옵션을 열어서 기본값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오토 페런트 커브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뼈에 자동으로 페런트를 시켜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굳이 저는 이걸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끄고 넘버 오브 스팸스라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커브를 이제 여기 이제 생성을 해주는데 좀 더 부드럽게 컨트롤하고 싶다. 커브를 그럴 경우에는 단을 높여주시면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1 아니면 2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시작과 끝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뭐 여기가 시작이 돼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제 살짝 이렇게 조인트가 움직이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IK 핸들과 커브가 만들어져요. 일반적으로 이제 IK 핸들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커브를 IK 핸들을 선택한다고 해서 움직여도 움직일 수 있는 건 없어요. IK 핸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트위스트라든가 롤 이 정도 그 이해는 없어요. 대신 전반적으로 컨트롤러는 이 커브를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커브 한번 보실까요? 제가 다른 거를 숨기고 넙스 커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브가 생성이 돼요. 이 커브에 보면 이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조인트 폴리곤 끄고 조인트를 끄고 자 IK 핸들도 끌게요. IK 핸들 끄고 자, 포인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커브에는 포인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이용해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조인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애니메이터들이 이 포인트들을 일일이 선택을 해서 애니메이션 하기에는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항상 보면은 정답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커브를 어떤 걸로 할 거냐면은 디포머에 보시면은 포인트 온 커브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컨트롤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자, 그 커브를 선택한 상태에서 컴포넌트 노드로 갑니다. 컴포넌트 노드에 보면은 이게 셀렉트 컴포넌트 노드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걸 끄시고 그 옆에 보면은 팜이라고 있어요. 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팜 포인트 선택하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가 선택이 되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단이 보여요. 아까 전에 IK핸들 스플라인 그 만들 때 보면 옵션이 있었잖아요. 1, 2, 3, 4. 그래서 부드럽게 컨트롤하고 싶다. 그러면 단을 높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2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3을 선택했으면은 여기 3단이 생겨요. 그래서 이 단을 나누는 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그러면은 이 단을 선택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게 바로 디포머에 보시면은 포인트 온 커브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포인트에 이렇게 로케이터라고 해요. 로케이트라는 게 선생이 되고 얘를 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커브가 움직입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에 이 포인트 온 커브를 쓰게 되면은 이 로케이터의 축이 월드 좌표에 항상 잡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케이터에 옮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디파이어 보시면은 센터 피봇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명령을 내리면은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저는 여기 만들어 놨죠. 자, 이런 식으로 놔두게 되면은 그 위치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만약에 애니메이션 한다, 그럼 여기는 로케이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하게 되면은 꼬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꼬리가 거의 다 세팅된 것 같아요. 자, 숨기고 자, 보시면은 자, 캐릭터가 움직인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면 어때? 꼬리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꼬리는 지금 현재 이 로케이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로케이터를 어떻게 하냐면은 로케이터들을 쭉 선택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 메인 컨트롤러 몸이죠. 선택하고 패런트를 시켜주시면 돼요. 패런트 시켜주시면은 자, 얘가 움직일 때 꼬리가 같이 움직이죠. 그렇죠? 로테이트 할 때도 꼬리가 같이 움직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꼬리 애니메이션 필요하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꼬리 애니메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영좌표 잡아주는 게 좋겠죠. 이 꼬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좌표값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원본 위치로 가고 싶다. 그럼 0 치면은 이상한 데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로케이트만 선택한 다음에 모디파이 가서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해주고 그러면은 딱 털리죠. 그래서 나중에 애니메이션 하다가 원본 위치로 가고 싶다. 그럼 여기서 로테이트 값 쳐주면은 이렇게 갖게 되죠. 그럼 뭐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바인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바인드는 뭐 되게 간단해요. 자, 뼈를 아까 전에 메인 뼈가 되겠죠? 주뼈를 선택하고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스킨에 가서 바인드 스킨 기본값으로 세팅된 걸로 하시지 마시고 바인드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에 지오데스 복셀이라고 있어요. 이걸 사용하시면은 진짜 정교하게 됩니다. 지오덱시 복셀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복셀은 간단해요. 픽셀 아시죠? 픽셀은 여러분들 포토샵 할 때 그 한 블럭 단위죠. 2차원적인 블럭 단위인데 복셀은 3차원적인 블럭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자, 복셀로 아주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서 그 복셀을 이용해서 뼈에다가 바인딩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캐릭터 같은 경우는 기본값을 쓰셔도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캐릭터에 이렇게 뭐 액세서리가 많고 그럴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레졸루션을 좀 높여주시면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복셀을 더 잘게 쪼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교하지만은 좀 약간 속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바인드 스킨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은 한번 컨트롤러 이용해서 움직여 보면은 자, 이렇게 깔끔하게 뭐 바인드 같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스킨 같은 경우 약간 뭐 코 같은 거 움직이죠. 이거는 좀 이따 제가 마야에서 어떻게 스킨을 여러분들 다시 제 설정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은 약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애니메이터들이 컨트롤러를 이렇게 조작하는 데 있어서 뭐 키를 넣고 뭐 하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때 뭐 잡다한 것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안 되게끔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마야에서 그 불필요한 것들을 손댈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더블 클릭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중요한 컨트롤러들을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화면에 볼 필요가 없겠죠. 애니메이터들은 이러한 정보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쭉 이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락 앤 하이드 셀렉트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이지가 않아요.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꼬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여기에 있는 뭐 조인트 화면에 보일 필요는 없겠죠. 그럼 비저빌리티를 0으로 놔둘 수가 있고, 여기 보면 IK 핸들, 아까 전에 IK 핸들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트위스트 기능이 있긴 있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뭐 다르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얘 빼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선택하고 이렇게 하이드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제가 후반부는 아니고 조금 있다가 셋 드라이브 드리븐 키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셋 드라이브 드리븐 키를 이용해서 얘만 컨트롤 할 수 있는 얘를 또 여러분들이 따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로케이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것들은 화면에 숙일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이게 작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애니메이터들이 보기가 너무 힘들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뭐 스케일을 해갖고 좀 크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다음 마찬가지로 필요 없는 얘는 락 앤 하이드 시켜서 이렇게 숨겨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깔끔하게 로테이트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리타겟팅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고, 다음 좀 더 복잡한 세팅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짜투리 이렇게 남은 것들은 그냥 그룹을 시켜서 자, 하이드를 시켜버려도 상관은 없겠죠. 자, 리타겟팅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션 캡처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이미 작업한 캐릭터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리타겟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은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모든 캐릭터를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때 나중에 나는 뭐 휴먼 IK에 있는 리타겟팅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뭐 편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적용을 시킬 거야 하실 때에는 캐릭터 세팅을 하실 때 항상 이 뼈를 휴먼 IK에 적용을 시켜 주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컨트롤러 옆에 보면 definition이라고 있죠. 이미 얘 같은 경우는 휴먼 IK를 쓰기 위해서 뼈를 휴먼 IK랑 연동을 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하고 이걸 나중에 저장을 했다가 뭐 다른 캐릭터에 저장을 할 때에는 다른 캐릭터들도 이게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만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모션 캡처 데이터 또 있죠. 여기 있는 캐릭터들은 이미 뼈들이 다 이렇게 데피니션이 완료된 얘들이에요. 여기서 원하는 얘를 불러온 다음에 소스에 보면 이렇게 뜨죠. 모캡 샘플이라고.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불러오면은 모캡이라고 이미 데피니션이 다 완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모션 데이터를 연결을 해줍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거를 연결을 안 해놨네요. 깜빡 잊고.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때 여기 베이크에서 컨트롤 리그에다가 베이크를 합니다. 베이크가 완료되면은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뭐 지우고도 되고 이제 하이드를 시켜도 되고요. 여기 제대로 돌아왔네요. 다행히. 이제 컨트롤 리그에 제가 페런트를 시켰기 때문에 컨트롤 리그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죠. 아까 전에 뼈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오지는 않았는데, 자, 애니메이션을 플레이 해보면은 자, 애니메이션이 베이크가 된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애니메이션 수정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자, 애니메이션이 베이크를 하실 때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모든 프레임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베이크가 돼 버리는데, 이걸 애니메이션 수정할 때는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디스플레이고 애니메이션 있죠. 그래서 원하는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 자,
적용을 해줍니다. 레이어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캐릭터가 풀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하나만 선택을 하셔도 나중에 여기 키를 넣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얘를 키를 넣었잖아요. 모든 게 다 키가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풀바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를 선택을 했지만은 레이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키를 넣는 것은 전부 다 키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게 달라요.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모양을 조금 잡아주죠. 그래서 로테이트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자,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주고 키를 줍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그렇죠. 마찬가지로 얘를 좀 더 이렇게 한다든가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죠? 자, 애니메이션이 수정이 완료되면 그때 여러분들 할 거는 최종적으로 채널에 가서 선택을 한 다음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머지 레이어 하시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애니메이션이 베이크 되면서 베이크 애니메이션이 완료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완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베이크에서 베이크 투 스켈레톤, 물론 이제 파일을 미리 저장을 해주세요. 베이크 투 스켈레톤 하게 되면은 이제 컨트롤러가 없어도 다 여기 뼈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베이크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센트 유니티라든가 언리얼 아니면은 와야 보면 이제 게임 엑스포터가 있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FBX 파일로 여러분들이 엑스포트 하실 수가 있어요.